한국 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인이죠. 그런데 왜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을 한여라고 부르면서 결혼은 외국인 여자들과 하라고 말하나요?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인 여성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숫자가 220만 명이 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바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왜 한국 여자와 결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한국에는 엄청나게 예쁜 여자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외국인 남자들하고는 잘 결혼을 안 하는데요. 한국 여자들이 생각할 때 외국 남자들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고 한국에 집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남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여자들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인 남성 제임스 씨의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패션 디자이너 제임스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새로 나라에 가시면 특히 그 나라 장기적으로 있을 예정이면 누구나 젊을 때는 연애 경험을 갖게 되시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인과 연애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직접 누구랑 연애하고 경험해보는데 미국에 사는 한국인과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너무너무 다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남자 외국인 입장에 한국에서 여자랑 사귀는 거랑 미국에서의 한국인과 사귀는 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산지 5년 됐는데 여기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좀 젊은 총각으로서 한국에 오자마자 애인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게 한국에서 여자들은 너무너무 착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5년 전에 전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근데 그때 사귄 여자 영어 실력 조금 부족했지만 생각보다 대화가 잘 됐어요. 제가 영어로 하고 여자가 막 한국어로 막 대답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카페에 갑자기 가자고 하면 한국 여자친구가 좋아하면 같이 갔어요. 언어 장벽으로 메신저로는 깊은 주제에 대해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한국 여자의 배려심이 깊어서 제 어설픈 한국어로도 계속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때 한인타운에서 그때 알았던 한국인들은 조금 과묵하고 저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 많았어요. 물론 사람들과 친해질수록 엄청 착하고 사랑스럽지만요. 그래도 한국에 있는 여자들과 LA 한인타운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 조금 역사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한인타운에서 한인타운 폭동이 여러 번 있었어요. LA 한인타운에서 그때 살던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백인들도 막 폭력을 당했었어요. 그때 특히 한인타운에 살던 한국인들한테 아주 심각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약탈 행동 등도 많이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군대를 다 갔다 와서 그런지 기죽지 않고 기관총이랑 폭발물이랑 다 모아서 빌딩의 옥상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총으로 폭도들 쏴 죽였어요. 그러자 폭도들이 한인타운 건물들에 불을 냈었어요. 이제 LA 사는 내내 가끔씩 아사아인들 특히 한인들에 대한 폭력성 사건들 때문에 뭔가 특히 LA 한인타운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백인과 흑인 모두와 원만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한인타운에 자주 놀러 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 생길까봐 걱정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진짜 많이 느꼈던 거는 한국 여자랑 사귀면 연락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한국 여자들하고 사귀는데 연락을 장난 아니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자기의 애인과 하루 연락하지 않아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연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 여자든 남자든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너무 불안해지고 왜 연락 안 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서양의 고유 문화 때문에 전화보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막 이렇게 짧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지, 누구랑 얘기했는지 뭐 했는지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국에서 내 친구들은 외국인이 많은데요. 한국 여자친구들이 친구 커플들과 같이 모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친해 보이다가도 은근히 자랑하면서 다투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다들 모여서 서로 스트레스 받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여자친구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즐기더라고요. 우리는 막 문자할 때 아니면 통화할 때 구체적인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아주 일반적으로 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인 여자들을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솔직히 통화하고 문자할 때 온갖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여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처럼 연락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한국 여자랑 처음 사귀었을 때 문화 차이를 심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한국 여자들은 너무 솔직해요. 저는 한국에서 단 한 번 미드에서 볼 수 있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반응하고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저는 솔직히 성격적으로 조금 잔잔하고 거의 화내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제 한국 친구들은 제가 좀 거만한 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한국 여자들은 너무 잘 삐져요. 아니 그거 뭐야.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 삐지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어린아이 시절 때는 많이 삐지는데 어른이 되면 잘 안 삐지거든요.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항상 여자가 막 삐지더라고요. 그 여자가 왜 삐졌는지 알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요. 엄청 사소한 일이었지만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3일 4일 동안 삐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내가 막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장난감 선물로 받지 않아서 막 삐진 느낌이에요. 물론 좋은 점들도 있어요. 한국 여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 여성들은 고유의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가치관, 교육 수준, 일태도 등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패션 디자이너로서 한국 여자들의 외모적인 측면을 보면 한국 여성들은 특유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 여성들의 투박한 미모와 세련된 패션 감각을 인정하며 한류 문화의 성공에 따라 한국의 뷰티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또한 피부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술적인 노하우 역시 주목받고 있어요. 일례로 가수 겸 패션 디자이너이자 전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로 유명한 빅토리아 베컴이 한국 여성들의 스타일을 극찬했어요. 빅토리아 베컴은 한국 여성들에 대해 옷을 어떻게 입어야 예쁘고 스타일리시한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아하고 시크한 멋이 나는 보디라인도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 역사를 알고 여자들의 패션을 보면 또 재미가 있는데요. 제가 패션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한국 역사랑 접목해서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았어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에서 의상업 종사자들은 모두 서울, 명동에 모여들어 양장점을 시작하며 서양 패션이 물밀듯 들어왔어요. 이는 디자이너라는 명칭도 없고 전문 모델도 없던 한국의 현대 패션의 선두주자가 되었고요. 전쟁과 궁핍한 환경에 의해 군복이나 구호품을 개조하여 일상복으로 착용하기도 했어요. 군용 모포로 겨울 코트를 만들거나 군복을 물들여 일상복으로 입었어요. 또한 낙하산천으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기도 했어요. 여성은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며 여성스럽고 세련된 스타일, 남성은 플랫칼라, 코트와 중절모가 유행했어요. 1967년 가수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고 등장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는 폭발적인 인기와 동시에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치마 길이 단속에 나서기도 했어요. 미니스커트의 등장은 단순히 유행의 변화보단 한국의 전통사회를 지배하던 의식구조가 젊은 층에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기에 의미 있어요. 유신 정부가 군부체제 아래 한국 사회 민 문화를 경직시키며 패션계 또한 다소 위축되었어요. 정부는 남성들의 장발과 여성들의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고 처벌했어요.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높아진 교육 수준과 사회 진출이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성숙한 여성스러움이 강조된 어덜트 룩과 유니섹스 룩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그전까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팬츠 슈트가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남성복에서는 더욱 다양한 색채와 무늬, 디테일 등의 여성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어요. 남성복의 여성화, 여성복의 남성화 경향은 70년대 패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6.25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가 대표되는 그들만의 독특한 청년 문화를 형성했어요. 이로 인해 청바지의 인기가 높아지며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자 대중적 아이템이 되었어요. 또한 이 시기에는 강압적인 정치적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획일적인 유행의 틀을 벗어나 다양성과 자유를 추구했어요. 스커트 길이는 미니, 미디, 맥시로 다양해지면서 이른바 3M의 시대가 도래했고 바지 또한 스트레이트, 통이 넓은 판탈롱, 배기, 벨보텀 팬츠, 고고바지, 핫팬츠 등 각양각색의 스타일이 유행했어요. 디스코 음악이 전성기를 맞으며 만보바지나 색삭 드레스 같은 복고풍이 되돌아오기도 하고 토플리스와 시스룩 같은 최첨단의 패션 등장.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펑크룩 등장 등 대중문화의 보편화로 인해 다양한 패션이 등장했어요. 양장점의 맞춤복이 고급 의류를 대표하던 시기가 지나가고 대기업 생산 의류가 중 고가 의류 매장을 점유하는 기성복 시대가 시작됐고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의 개최로 활동하기 편한 캐주얼 웨어나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는데 여러분 영화 써니 다 보셨죠? 거기 패션이 캐주얼 웨어나 스포츠웨어가 많이 나와요. 1990년대 X세대의 등장과 한국 패션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이 증가하면서 천연 소재를 주로 사용한 자연지향적이 에콜로지 패션이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실루엣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 생각하면 떠오르시는 그 패션이에요. 90년대 초에는 히피룩, 그런지 룩이 출현했으며 1994년에는 배꼽티라고도 불리는 미드리프 룩이 유행하여 신체 노출과 관련된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사진들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흐흐. 2020년대에는 짧고 타이트한 상의와 와이드 팬츠가 가장 트렌디한 스타일로 자리 잡았고 후리스나 숏패딩의 아우터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유트로가 유행하면서 메시캡, 벨벳 트레이닝복, 로우라이즈 팬츠 등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스트릿 패션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스트릿 브랜드들이 생겨났다.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나타난 천연 섬유와 편안하고 기능적인 옷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성들이 레깅스를 입고 일상생활에서 돌아다니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한국 여성들의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만큼 패션의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그만큼 여성들의 교육 수준, 직장 지위, 가정에서의 위치 등이 높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숨죽였던 시기에서 발언권이 커지면서 말이 많아졌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러쿵저러쿵 쉬지 않고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연락하는 모습이 이해가 돼요. 앞으로 국제 커플들이 늘어날 텐데 한국 여자친구 적극 추천합니다. 흐흐. 여러분 제임스 씨의 사연 잘 들으셨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외국인들의 사연과 시각을 통해 분석하고 깊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